안녕하십니까. 4부 해외 판매를 위한 아마존 쇼피 Q10 판매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안영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10년 전부터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팔거나 국내 상품을 해외에 파는 글로벌 셀러라는 일을 했었고요. 1인 기업으로서 여러분처럼 혼자 열심히 10년 전부터 글로벌 셀러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죠. 그래서 좀 더 어느 정도 제가 한 3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잘 팔리만 하니 주변에서 좀 알려달라 해서 한두 명씩 후배들을 교육해 줬는데 아이러니하게 저보다 더 잘 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내가 그래도 교육 쪽에 좀 잘하는 게 있구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한국 물건을 해외 판매하는데 정보도 많이 없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좀 줄여줘도 좀 더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들은 많은 해외 판매에 대한 후배들 양성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매출이 잘 나올까를 고민해서 함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네이버에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글로벌셀러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나름 인플루언서니까 검색하시면 사기꾼은 아니다 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3부까지 이어서 이제 3부까지는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재미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4부와 5부는 한국 물건을 전 세계에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판매하는데 아마존, 쇼피, Q10, 라자다, 쇼피파이, 블리블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글로벌 셀러를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 뵙지만 계속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국내 이커머스에 판매하시는 분 계시죠?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계시죠? 그러면 해외 판매하는 것도 국가와 언어와 타겟이 다를 뿐 프로세스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글로벌 셀러를 조금 접하신 다음에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글로벌 셀러 중에 3단계 중에 이제 국내 물건을 해외 파는 2단계 영역을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나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팔 거야, 러시아에 팔 거야, 동남아에 팔 거야 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전 세계에 내가 팔고 싶은 그 나라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 보시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G마켓, 11번 같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미국에. 네, 맞습니다. 아마존 또 얘기하십니다. 네, 이베이 얘기하시죠? 타오바오 감사합니다.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은 타오바오 또 어디 있어요? 이커머스 플랫폼이. 네네, 어디 있어요? 1688,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있습니다. 네. 동남아로 가볼까요? 동남아는 어디죠? 동남아 싱가포르의 이커머스 플랫폼 큰데. 네, Q10.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존 싱가포르. 태국은요? 라자다, 쇼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합쳐서 이베이, 아마존, Q10, 라자다, 타오바오, 1688, 알리익스프레스 빼고 아는 이커머스 플랫폼 얘기해 보세요. 아는데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데 말고. 더 구체적인 질문 해볼까요? 러시아의 오픈마켓 얘기해 보세요. 상상을 해볼게요. 러시아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면 러시아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쇼핑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없을까요? 두바이는 없을까요? 태국은요?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한국 물건을 해외 파는 글로벌 셀러는 미국은 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라자다 또 하시지만 진정한 글로벌 셀러는 바로 전 세계 각 국가별로
그 나라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찾아서 거기에 뭐 해야 돼? 회원 가입하고 상품 등록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공략 시장이 되는 겁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다 알아. 그러면 러시아의 오픈마켓 나 몰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모든 정보는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 러시아의 이커머스 플랫폼 찾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영어로. 두바이의 이커머스 플랫폼 찾고 싶으면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러시아 이커머스 플랫폼. 영어로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쭉 나올 때 그게 A라는 사이트, 123.com이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러시아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글에 검색해서 찾았어요. 딱 봤더니 다 러시아어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라요. 찾아뒀지만 막막해요. 근데 이거를 뚫으면 그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러시아의 오픈마켓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저희 회사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걸 저희가 러시아, 두바이 막 찾아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상품 등록하고 판매해보고 시행착오 다 겪고 이거를 교육사업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지 마. 여러분이 몰래 찾은 건 혼자 해. 왜? 제가 알면 그거 제가 다 교육으로 할 거니까. 자,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강의할 때 사업가적인 마인드, 1인 창업가 정식을 말씀드려요. 러시아 찾아왔는데 못해? 포기해. 대부분 99%가 포기해요.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 러시아의 유학생, 러시아의 한인 커뮤니티에 부탁을 해요. 이 사이트 내가 100불 줄 테니까 회원가입 해줄 수 있는 분 찾아. 외주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여러분, 이런 거야. 중국 셀러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가고 싶은데 한국말을 몰라요. 어떻게 상품 등록하는지 모르겠대. 우린 너무 쉽죠? 10만 원 줄 테니까 해달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원가입은 평생 한 번 하니까.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한인 커뮤니티 찾으셔가지고 돈 주고 맡기세요. 그리고 좀 더 잘하면 상품 등록까지 맡기면 그게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미국의 미국의 국민들이 아마존만 삽니까? 여러분, 한국의 소비자가 한국의 이커머스에 살 때 지마켓 11번가 삽니까? 쿠팡만 삽니까? 지마켓 11번가, 옥션, 이터파크, 스마트스토어, 현대몰, CJ몰, 마켓컬리 엄청 많은 것처럼 미국의 오픈마켓이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등, 3등, 4등 하는 마켓플레이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넘버 3 정도는 찾으셔서 회원가입하고 상품 등록해야 진정한 글로벌 셀러다. 그래서 많이 제가 널리 알리는데 아직도 저희 제자분들, 저희 회원사주 중에 아직도 이베이, 아마존, 큐템, 나도 타오바오만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한국에 있는데 국내 상품을 해외 팔 때 전 세계 마켓플레이스로 가셔야 된다. 회원가입하고 상품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셔라. 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일단 기본 교양으로 아셔야겠죠. 미국은 아마존을 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아마존에 직구만 해보셨지 미국의 아마존 혹시 파실 생각은 해보셨어요? 잘 모르시면 검색하면 아마존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했고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을 쉽고 빠르게 미국의 아마존 진출할 수 있도록 다 무료로 해드려요. 저한테 배울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가십시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아마존이 미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에 전체 시장에 10%도 하지 않는데 매출이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120조가 넘었답니다. 이커머스가 10%밖에 안 되는데도 더 이커머스의 시장이 커질 거란 건 그냥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쿠팡이 아마존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진출할 때 아마존은 필수로 하셔야 되는데 아마존의 장점은 전 세계 1위 마켓 플레이스이고요. BSR이 뭐냐면 베스트셀러 랭킹이라는데 어떤 카테고리에 내가 잘 팔린다, 랭킹이 올라가면 자체 브랜딩이 잘 돼서 나중에 독립몰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마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쿠팡이나 롯데배송처럼 내가 미국의 아마존 창고에 미리 넣어놓으면 미리 상품을 소량도 괜찮습니다. 미리 넣어놓으면
아마존이 마케팅 해주고, 주문 들으면 알아서 배송도 해주고, CS 교환법 다 해줍니다. 말은 쉽죠? 진짜 해주는데 그만큼 비용을 많이 받아요. 어쨌든 그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마존은 철저하게 판매자와 고객을 연결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중개 사이트니까. 직거래 막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국내도 네이버나 쿠팡의 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존 정책을 영어로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모르죠. 어느 정도 실수하면 짤 없어요. 그냥 어카운트 잘라버려요. 실제 저희 회원사 중에 한 5년 동안 아마존에 전업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신 분이 미국 아마존에서 어카운트를 잘라버려가지고 손가락 빨았던 이런 사례들이 바로 오픈마켓의 어떤 리스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마존의 장점은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먼저 아마존 시장을 이해하시면 다른 마켓도 확장하는데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아마존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존의 장점 중에 하나가 FBA라고 풀피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하는데 판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입점하고 상품을 올렸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고객한테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배송 기간이 길고 배송비가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FBA라는 건데 아마존이 지정한 미국의 정말 많은 창고에 어디에 넣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마존 창고에 넣어놓으면 아마존 고객들은 그 아마존 상품에 프라임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뒤에서 한번 보일 텐데 프라임 로고는 뭐냐면 아마존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 창고에 있는 것들은 48시간 이내에 무료 배송으로 고객들한테 받아요. 프라임 회원이 되시면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코리아 대놓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직접 보내지 마시고 아마존 FBA 이용해서 창고에 넣어놓으셔야 고객들한테 반응이 많으니까 넣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고를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소량으로 넣어주시고 하시면 좀 고객의 반응한테 빠르기 때문에 아마존 창고에 미리 넣어놓으셔야 빠르게 고객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은 재고 관리, 판매 관리, 반품 관리 다 해준다. 단점은 재구매나 이런 것들 다 아마존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객을 만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직접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릴 여러분만의 자사몰, 독립몰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수료 다 받아요. 판매 수수료 받고 창고 보관료 받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넣는 순간 아마존 떼놓는 거죠. 판매 수수료 받고 보관 하지만 뭐 처음에는 마케팅이 안 되니까 이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은 현재 아마존 창고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좀 빠르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판매 방식은 크게 PL과 RA라는 방식인데 PL은 프라이빗 라벨이라는 방식인데 뭐냐면 브랜드, 내 상품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분들은 아마존에 브랜드를 등록하시면 나만 팔 수 있어요. 나만. PL의 가장 큰 장점은 나만 팔 수 있지만 단점은 내 상품을 아마존 고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아 부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PL은 대부분 제조사분들이 많이 하시고 RA는 리테일 아비트레지 소매의 어떤 가격 차이로 파는 건데 대부분 그러니까 리셀러나 소매 판매업자입니다. 누군가가 쿠팡 상품을 100불에 올려놨는데 나는 80불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RA의 장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데 미국의 아마존은 똑같은 상품이 있으면 중복 상품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 고유 그 ACN 넘버라고 하는데 그 코드를 찾아가지고 복사 80불 저장하면 똑같은 상품 중에 제일 싼 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에 숨겨지는 최저가 방식이라 치열합니다. 그래서 RA 방식은 가격이 똑같은 상품이라면 제일 싼 게 팔리지만 내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면 잘 팔리고 RA 방식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면 경쟁사가 없이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PL로 갈 거냐 RA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들이 다르게 잡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PL의 장점은 실제로 여러분이 리스크를 최소화하셔서 여러분의 브랜딩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단점들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RA 방식은 똑같은 상품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이 팔 때 내가 최저가를 올려놓아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최저가를 맞출 수 있으면 되고 누구나 재고 없이 또는 내가 소량으로
똑같은 상품들을 이 상품들을 어디서 파는지 찾아내면 나도 싸게 팔 수 있다. 장점들은. 그리고 FBA도 가능하다. 단점은 치열하게 가격 싸움이다. 그래서 소매업자들이 어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RA를 주로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아마존 시장을 이해했다면 동남아 시장에 쇼피, Q10, 라자다 같은 동남아의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은 COD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이 신용카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저희가 물건을 보내면 택배기사가 고객한테 주고 고객이 확인하고 물건값을 주는 거예요. 이 물건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COD라는 결제 방식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들은 독립문을 만들면 못 붙이기 때문에, 쇼피나 라자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이런 COD 결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을 등록하고 저희가 물건을 보낼 때 이 쇼피나 라자다가 지정한 물류 창고로 한국에 보내면, 한국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보내면 알아서 동남아 각 국가별로 보내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 택배에 연계된 회사가 고객한테 돈을 받고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시장과 조금은 다른 시장이지만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쇼피, 라자다, Q10이라는 마켓플레이스를 관심 갖고 공부를 해 보셔야 된다. 하지만 저희가 해보니 동남아지 않습니까? 동남아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많은데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언어, 쇼피 싱가포르, 라자다 싱가포르, 쇼피 말레이시아, 라자다 말레이시아 영어권 국가에 먼저 올려놓으면 본사가 너네 반응이 있으니까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올려줄까 하면 오케이 하면 각 국가별로 따로따로 그 나라 언어로 복사해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모든 동남아 마켓플레이스에 공략하지 않아도 이런 건 본사에서 서포트를 해준다. 그래서 영어 기반으로 먼저 하시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영어 기반으로 고객의 반응을 보시고 동남아의 그 소비자의 어떤 패턴 문화를 좀 이해하시고 해보니 50불, 100불 이상은 잘 안 팔려요. 50불 정도 되는 거에 객단가를 좀 맞추셔야 돼서 마진이 박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것도 많이 팔리는데 동남아는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주신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해보지 않은 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것들은. 다만 걸러들이시면 좋은 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는 먼저 경험한 선배 셀러로서의 경험담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이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저희 매출도 다 공개할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경험치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이 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더 훌륭한 분들인데 말씀해 주신 김에 제일 좋은 건 멘토를 찾으세요. 멘토는 저처럼 어중간하게 강의하는 사람 찾지 마시고요. 정말로 해외 잘 팔고 있는 셀러를 가서 위장 취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대표가 다 알려줄 겁니다. 절대 저 독립할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야근도 하겠습니다 하면 모든 거 다 알려줍니다. 핵심 꿀팁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심의위원회 걸립니까? 네네. 글로벌 셀러를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더라도 실전 경험은 현지에서 주려고 하는 셀러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데, 또 문제는 그 실전 경험했던 분은 그분만의 경험이 단 줄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도 있고 강의도 하고 두루두루 성공한 셀러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정제를 해서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물건을 해외 파는 거는 미국은 아마존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시고 동남아는 Q10, 라자다, 쇼피에 공략하시는데 미국은 아마존의 창고에 넣는 FBA를 활용하시고 동남아는 그 캐시온 딜리버리 어떤 결제 수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쇼피나 라자다 같은 곳에 입점을 하시면서 동남아 고객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추후에 직접 마케팅할 수 있는 독립몰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국가별로, 타겟별로, 상품별로 정답이 없어요. 하나를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팔아서 성공사를 만들어도 어디 가전제품? 또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실전 경험과 노력,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사전 교육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면 그래도 큰 돈은 날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인연이 되셨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검색창 통해서 글로벌셀러, 마켓플레이스의 정보도 습득하시고 필요하면 강의들도 아마존도 아마존 코리아가 있고요. 쇼피도 한국에 코리아가 있어서 한국 직원분들이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 직접 만나서 상담도 받으시고 하실 때 리셀러는 안 돼. 물건을 가지고 온 제조사분들이 가셔야 네, 이거 해외 진출하는데 도와드릴 거라고 할 테니 이름 참고하시고 최대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